저거 봐, 또 이기적이네. 또 저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퍼실리테이션을 큐가 진행하실 때 사실 모든 조직이나 개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문제를 곧바로 털어놓을 것 같진 않아요. 이때 이해관계에 있는 갈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이란 건 어느 정도로 공개적인가요? 완전히 공개적일수록 좋다. 이해관계자들이라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나한테 이득이 생기거나 또는 손해가 생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잖아요.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할 거고, 손해가 염려되는 사람은 최대한 손해를 줄이려고 그런 노력을 하겠죠.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전략을 쓸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더 나에게 이득이 될까, 또는 손해를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떤 전략을 또는 어떤 주장을, 어떤 정보를 꺼내놓으면 저 상대가 내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더 불리해질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죠. 상대가 그걸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할 때에도 이해 당사자잖아요. 수사를 하는 사람은 정말 진짜 있는 범죄를 어떻게든 꺼내서 낱낱이 꺼내려고 할 거고, 피의자는 이걸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할 거고, 그게 서로에게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경찰은 수사 전략 같은 걸 얘기를 안 해주고, 피의자는 자신이 한 일을 가능한 한 안 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더라도 좀 거짓말로 해보는 시도를 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서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게 일하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로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닌데, 사람들이 평소에 이런 전략을 이렇게 구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관계가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서를 만들 때 회사에서 약간은 서로 대립되는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영업하는 분들하고 마케팅하는 분들은 마케팅 전략이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술과 생산 사이에도 서로 약간 생산 좀 편하게 해주지, 왜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약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조직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자기 정보를 숨기려고 하죠. 그게 자기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면 상대가 그 정보를 이용해 먹으면 내가 손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 퍼실리테이터가 해결하는 방법은 원하는 걸 다 꺼내봅시다예요.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편한 거, 내 이득, 이런 걸 평소 같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꺼내놓으면 비난받을까봐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퍼실리테이터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의견도 다 여기서는 존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꺼낼 수 있잖아요. 다 꺼내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것이 나쁜 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서로 원하는 걸 해결해 가려고 회사를 다니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네, 그러네, 내가 원하는 걸 꺼내놓고 실현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원하는 거 막 꺼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걸 다 꺼내놓고 나면 사실은 이해가 충돌되는 게 생기잖아요. 이걸 원하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있으면 직원은 월급 이만큼 올려주세요. 그 사장님은 월급을 좀 또 적게 올려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가 꺼내놓고 나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다음 질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것들을 다 꺼내놓으면 사람들은 그 꺼내진 안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뒤에다가 히든 카드 두지 마라. 모든 카드를 프론트에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 꺼내놓은 것을 이용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진행을 하면, 그러면 잘 꺼내져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가 있다, 이런 건 절대 안 꺼내요.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정보라는 게 본인에게는 좋은 정보죠. 상대방도 본인에게는 이득이 되는 정보인 건데,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것도 안 좋은 정보, 또 나쁜 정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이해는 항상 충돌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볼 때는 또 내가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모두 원하는 것을 꺼내놓는 것은 다 바람직하고 이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탕에는 있죠. 만약에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인다. 근데 그것이 정지해 있다면 정지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보는 거라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 빅뱅에 의해서 모든 건 움직이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서 있다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도 안에 동력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는 뭐가 막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같이 찾아서 해결하면 이 사람도 당연히 뭘 열심히 할 거다. 또 다른 증거는 그 사람이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을 안 할지 몰라도 다른 데 가서 되게 열심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인 것도 다 일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건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퍼실리테이션이 그 말을 잘 꺼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다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물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합의된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기로 한 게 맞다. 와, 아직 논의 중인 거, 이걸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합의된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돼요.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이거는 하기로 한 거다, 합의된 거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기술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해 놨어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작심삼일일 수도 있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추진하는 누군가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그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필요하죠.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기법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흉내내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 단계는 거의 한 3단계까지라고 볼 수 있고, 첫 단계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퍼실리테이션이 뭔지 모르는 단계가 1단계, 2단계는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잘 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거, 매니플레이션, 조작이나 뭔가 설득을 하면서도 자기가 마치 퍼실리테이터를 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게 이제 2단계고, 3단계는 어쨌든 퍼실리테이터가 정말 잘하는 퍼실리테이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는 내는, 그걸 액팅이라고 하죠. 액팅,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귀에는 저 말을 저거 듣기 싫어 죽겠는데 막 듣는 척하고 있고 표정이 이렇게 짓고 있고, 이런 연기적인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듣는 것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정말로 듣고 있는, 그게 이제 실제로 행하는 단계, 두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중립을 제대로 지키는 단계인데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를 지켜내는 단계예요. 예를 든 것처럼 누군가가 정말 저건 자기 하기 싫어서 하는 목소리라고 빤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저런 건 잘못된 발언 아니야? 라고 내 마음속에서 딱 생겨나면 여기서부터 퍼실리테이터는 또한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저분도 되게 일을 잘 하려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근데 아직 뭔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그 본연의 마음이 나오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사실 함께 찾아갈 해법들을 잘 탐색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듣자마자 이렇게 또 낙인을 찍죠. 저거 봐, 또 이기적이네. 또 저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거를 표정이나 말투나 나의 태도, 모습 이런 데서 은연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저거 봐, 내 말을 뭐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뭐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이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아주 나이스한 워크샵의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 아무리 봐도 쟤는 나쁜 애 같은데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오라거든요. 그게 내 기준이 오라, 쟤는 틀렸어, 제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니까 왜 쟤 때문에 이런 긴 회의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건 높은 수준의 퍼실리테이터는 아닌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실은 높은 수준의 퍼실리테이션을 하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